저 주남대 사표 낼 겁니다. 뭐라고? 주남대 기조실장까지 올라온 제 인생이 빈 껍데기뿐인데도요. 어머님은 도대체 언제까지 절 무대 위에 세우실 겁니까? 그만큼 분칠하고 포장해서 무대 위에 세워놓고 박수 받으셨으면 되셨잖아요. 어머님 뜻대로 분칠하시는 바람에 제 얼굴이 어떻게 생겨먼지도 모르고 근 50평생을 살아왔잖아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대학병 의사로 순탄하게 살아왔으면서 이제 와서 내 탓을 해? 여보, 당신 얼굴 뭔데요? 어머니 아들, 우리 예서예빈이 아빠, 내 남편, 주남대 교수. 그거 말고 당신 얼굴 뭐가 더 있는데? 강준상이 없잖아. 강준상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다고. 여태 병원장 그 목표 하나만 보고 살아왔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헛개비가 된 것 같다고 내가. 병원장을 코앞에 두고 있는 강준상 교수. 왜 그는 50평생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빈 껍데기만 남았다고 하는 걸까요? 오늘같이 이렇게 치열한 경쟁 시대에서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까?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며 학업에 도움을 주는데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성적이, 곧 대학이 아이를 후에 피라미드 최상단에 위치시켜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출세한 인생을 보장해주리라 믿기 때문이죠. 차장, 검사, 거처, 검사장, 국회의원, 당대표, 그리고 블루하우스. 그렇게 아이들의 관심사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대학을 위한 스케줄을 세워 아이들로 하여금 제 시간에 맞춰 공부하도록 요구하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내일부턴 저녁 먹으러 나갈 때도 지문 찍고 들어올 때도 지문 찍어. 엄마는 내가 관심 없어요. 물어보지도 않는다고요. 상관도 안 한다고요. 앞서 살펴본 강준상 교수는 부모가 하라는 대로 공부해서 학력고사 만점을 받고 의대를 진학해 제일 잘 나가는 의사가 되었지만 결국 자신의 삶에 강준상이란 이름이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부모의 그늘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머물렀던 그는 여전히 부모를 위한 재론장치 무대에서 꼬마 어린이로만 남아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독일의 계몽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시선으로 스카이캐슬이 던져준 것처럼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시키지 못하는 문제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칸트는 계몽을 미성숙한 인간의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라 합니다. 여기서 미성숙한 상태란 누군가의 지도 없이는 자신의 지성을 스스로 사용하지 못하는 미성년의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는 마치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할 때 부모가 정해주는 대로만 따라가는 아이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성인이 되기까지 아이들에겐 부모와 선생님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아이처럼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칸트는 이러한 사람들을 지적하며 계몽의 필요성을 언급합니다. 어른이 어른답지도 못한데 이게 무슨...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어른아이로 만드는 걸까요? 칸트의 관점으로 보면 세 가지 측면에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회에서, 둘째는 가정에서, 셋째는 개인에게서입니다. 우선 사회는 여러 형식들을 이미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그 제도들을 맞춰 살아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회 법칙에 순응하게 되고 또한 이러한 사회 체계를 순순히 따르면 성공한다는 하나의 사회적 통념을 잘못 만들어 마치 스카이에 진학해야 진정으로 사람 대접받는다고 말하죠. 스카이 못 가면 뭐라고? 사람 대접 더 크게! 사람 대접 못 받는다. 칸트는 이와 같은 사회 모습이
인간을 미성년의 상태로 머무르게 하는 연구한 족쇄들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부모는 아이가 무엇을 스스로 도전해 보려 할 때 옆에서 조그마한 실수라도 할까 걱정하며 위험 요소를 미리 방지해 안전한 꽃길만 걷도록 안내합니다. 아이들은 때로 뒹굴고 넘어지며 스스로 일어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하는데, 이렇게 부모의 품 안에서 자라는 아이는 점점 혼자서 힘을 잃고 말 것입니다. 더군다나 언제나 부모와 함께하던 아이가 부모의 도움 없이 실패를 맛본다면 더 이상 스스로의 힘만으로 일어서기를 포기하게 되고 앞으로 새로운 시도마저 두려워하는 겁쟁이로 자라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와 가정의 지도 아래 자라온 개인은 더 이상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힘든 모험을 고민할 필요가 없이 미성년의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편안해합니다. 평생을 나를 위해 누군가 뒤치다거리를 해준다면 이를 마다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칸트는 이와 같이 스스로의 사유와 결정을 갖지 않고 정해진 대로만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일컬어 게으르고 비겁하다고 합니다. 넌 왜 의사가 됐냐? 엄마가 하라고 해서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미성년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계몽을 위해서는 자유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 미성년의 원인은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도 지성을 사용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의 결핍에 있다. 써주세요. 제 얘기. 만약 스카이캐슬의 비극을 밝혀내고자 했던 이 여성에게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캐슬에서 벌어진 일들을 언급하기란 불가능하고, 자유가 허락되었어도 그녀의 결단이 없었다면 비극의 중심인 현실 교육의 문제들을 공표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처럼 칸트는 성인이 된 우리가 미성숙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회와 가정은 우선 개인이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어야 하고, 개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실행할 용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보다 내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뭘 위해 사는지 그게 선명할 때, 그게 뚜렷하고 확실할 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강준상 교수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자유를 실행에 옮기게 되었을까요? 강준상 교수는 끝내 자신이 그동안 쌓아놓은 업적과 명성을 모두 내려놓고 사회와 부모가 원하는 역할로 살아가기를 멈춥니다. 병원장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의사 가문을 만들어야 한다는 억압의 굴레에서 벗어나 이제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신 스스로의 생각과 스스로의 말을 가진 성숙한 성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닌 나를 돌아보는 사람으로 말이죠. 우리 더 이상 인생 헛살지 맙시다, 차 교수. 우리를 미성숙함에서 해방시키는 계몽. 한 사람이 하나의 자유로운 인격으로 당당히 세상 앞에 서는 그날까지 모두의 계몽을 위한 일에 여러분도 함께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철학을 쉽게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